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챗봇을 만들 때 아이들이 이제는 let's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어떻게 운동 약속을 잡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아이들이 프레이즈에다가 let's를 활용해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표현들을 참고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play basketball. Let's play soccer.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4문장 정도로 이미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 4개 중에 하나를 발화를 했을 때 Let's play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뭐 Let's play tennis, Let's play baseball, 뭐 Let's play soccer 이 중에 하나를 말했을 때 챗봇은 이제 오케이, I love it. Then let's go out. 이렇게 챗봇이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챗봇이 말을 했을 때 챗봇이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이 또 그 이상의 다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텐트를 구성을 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when이라는, 그러니까 언제 하고 싶냐, 뭐 언제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또 다른 대화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when 이렇게 챗봇이 말하도록 구성을 해볼게요. 자, 언제 이렇게 챗봇이 물으면 아이들은 뭐 3시에 하자, 뭐 4시 반에 하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 시간을 들었을 때, 시간에 대해서 들었을 때 챗봇이 그 시간을 활용해서 시간과 아이들의 이름을 활용해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그런 인텐트를 형성하면은 굉장히 챗봇이 완성도 있고 또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더욱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챗봇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또 다른 인텐트를 만드는데요. 이번에 인텐트에서는 아이들의 이름과 그 아이들이 말한 시간들, 그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미 엔터티에 이름과 관련된 엔터티는 있죠. 그럼 이번에는 시간과 관련된 엔터티가 있으면 좋겠죠. 이미 이 엔터티가 다이얼로그 플로우 안에서 굉장히 많은 엔터티를 이미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데이트, 날짜와 관련된 엔터티, 정확한 시간과 관련된 엔터티, 뭐 나라의 이름과 관련된 엔터티, 이런 엔터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보여드리자면 하나의 이제 인텐트에 들어가면은 제가 이 플레이라는 거를 엔터티로 지정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엔터티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뭐 색깔과 관련된 엔터티, 기간과 관련된 엔터티, 언어, 그 날짜, 그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날짜와 날짜 간의 기간 이런 다양한 엔터티가 있는데 다이얼로그 플로우에서 제공하는 시간과 관련된 엔터티는 몇 시 몇 분이라기보다는 몇 시간 몇 분,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시간 그것과 관련된 엔터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엔터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과 관련된 엔터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시 엔터티 창으로 가서 Create 엔터티를 눌러서 이번에는 시간과 관련된 엔터티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0시 0분부터 12시까지 모든 몇 시 몇 분을 입력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두 번째 있는 이제 자동적으로 확장해서 학습하는 이 Allow Automated Expansion을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는 저는 시간 엔터티를 형성할 때 기본적으로 1시부터 12시까지를 다 만들어줘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이미 다 입력한 걸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엔터티에 1시부터 2시까지와 1부터 10위까지와 관련된 엔터티가 굉장히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콜론을 활용해서 1시 10분, 1시 20분, 2시 30분, 뭐 3시 30분 제가 임의적으로 몇 가지를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거 말고도 다른 몇 시 몇 분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이제 이 오토메이티드 익스펜션 기능으로 통해서 챗봇이 시간을 인지합니다.
사용자가 챗봇한테 뭐 120라고 했을 때 챗봇은 이 제가 지금 입력한 이 방식대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420라고 해도 그냥 4와 20을 따로따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이 콜론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설명드렸듯이 마지막으로 꼭 세이브 버튼을 누르고 나서요. 이제 또 다른 인텐트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인텐트 왼쪽에 보시는 인텐트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오른쪽 위에 크리에이트 인텐트를 누르시면은 새로운 인텐트를 만들 수 있죠. 이번에는 그럼 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인텐트를 만들어 볼게요. 타임에서 학생이 이제 트레이닝 프레이즈에서 how about 5 또는 how about 3:30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3시 30분은 이 형태와 관련된 엔터티는 제가 새로 만든 엔터티가 유일하기 때문에 다이얼로그 플로우에서 자동적으로 이 타임 엔터티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5 같은 경우는 이미 숫자와 관련된 아래 보시면은 액션 앤 패러미터스 아래에 숫자와 관련된 system.number라는 엔터티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숫자가 아니라 시간과 관련된 엔터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트레이닝 프레이즈에서 노란색으로 형광색 칠해진 5를 다시 눌러서 타임으로 누르면은 우리가 만든 엔터티로 연결이 됩니다. 좀 더 확률적으로 챗봇이 쉽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How about 2? How about 4? 이 정도로 넣으면은 지금 2랑 4도 넘버로 자동 인식되는데 우리가 타임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바꿨으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뭐 타임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아까 설명드렸듯이 타임이라는 엔터티를 변수로 받기 위해서는 이제 세 번째 액션 앤 패러미터스를 보시면은 맨 왼쪽에서 required parameter name entity value가 있어요. 이 value를 보시면은 파란색 글씨로 달러 그리고 타임이 있죠. 이것이 챗봇에서 이 엔터티에 대해서 변수로 지정한 것이 이 달러 타임이에요. 우리는 이 달러 타임을 활용한다면은 학생들이 어떠한 발화를 말하든지 간에 챗봇이 그 변수로 인식하기 때문에 모두 다 우리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대답으로 달러 타임 3시? 그래 좋아 그때 보자 친구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타임 perfect let's meet at 다시 time let's meet at 3 let's meet at 4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하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마지막에 학생의 이름을 말해주면 좋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텐트에 어딜 봐도 학생이 본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활용되는 것이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컨텍스트 기능인데요. 먼저 혹시 모르니까 제가 저장을 해놓고 컨텍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본인의 이름을 여기 보시면 네 번째 있는 name entity에서 말을 했죠. 그럼 우리는 챗봇이 이 name entity에서 학생이 이미 본인의 이름을 발화한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time entity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name intent로 들어가서 학생이 이미 본인의 이름을 말했고 챗봇은 이 달러 name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컨텍스트를 맨 위에 있는 컨텍스트를 누르시면은 add input context와 add output context가 있어요. 인풋은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올 때 받아오는 인텐트의 원천 그 소스를 입력해 주는 거고 아웃풋은 이 네임에 있는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낼 때 어떠한 이름으로 어떠한 개체명을 우리가 내보낼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단순히 name이라고 이름을 보낼게요. 그러면은 이 name이라는 코드 아무 코드만 있으면 다른 인텐트에 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네임 왼쪽에 지금 숫자가 보이죠? 이 숫자는 이 컨텍스트를 활용해서 네임 인텐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유효할 수 있는 그 대화 쌍이에요. 지금은 5번의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이 네임 인텐트에 있는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삭제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타임 인텐트까지 대화가 이루어지려면은 5번보다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타임 인텐트로 넘어가겠죠. 그럼 제가 약 20으로 설정을 할게요. 설정을 했으면 이제는 타임 인텐트에서 아까 제가 설정했던 아무 코드를 이번에는 아웃풋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부의 인텐트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얻어올 때는 인풋 컨텍스트에다가 네임을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을 해주고 이것은 add output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name이라는 인텐트에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타임 인텐트에서도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마지막에 리스폰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 주냐면은 그대로 인텐트 사용하는 것처럼 달러 표시를 사용해 주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샵 하면 name 있죠. name이 이 샵 name의 명령어는 아까 그 name 인텐트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인트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샵 name을 입력을 해주면은 name이라는 인텐트에서 점을 찍어주고 그 name 인텐트에 있는 엔터티의 변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time이었고 거기서는 name이었죠. 그럼 name을 입력을 해주면은 대답을 할 때 만약 학생이 How about for?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챗봇은 for perfect, let's meet at for, 뭐 재민, 성엽 이렇게 그 인텐트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챗봇이 끝나게 하려면 가장 밑에 있는 이 set this intent as end of conversation 이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은 이 대답을 함과 동시에 챗봇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 이제 기본적으로 챗봇은 모두 완성이 됐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은 구글 어시스턴트에 연결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기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인테그레이션에 들어가서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 오늘은 구글 어시스턴트에 입력을 해볼게요. 구글 어시스턴트를 들어가면은 디스커버리가 있고 오토 프리뷰 체인지스가 있어요. 디스커버리는 기본적인 설정을 해주는 창인데 첫 번째는 explicit invocation이라는 것은 누가 대화를 먼저 시작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체크를 안 하면은 챗봇이 시작되었을 때 대화를 학생이 먼저 시작해야 돼요. 학생이 아까 default welcome intent에 보시면 하이나 헬로우 같은 첫인사로 시작을 해야 되죠. 이것을 먼저 학생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대화를 학생들은 영어 말하기 미숙하기 때문에 평소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대화를 주도하시듯이 챗봇도 대화를 주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우리가 이걸 클릭해 주면은 아까 보셨던 디폴트 웰컴 인텐트에 있는 리스폰스 부분, 챗봇이 응답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챗봇이 대화의 주도자가 될 수 있겠죠. 꼭 웰컴 인텐트가 아니라 다른 인텐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인텐트 중에 다른 인텐트를 시작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들께서 다 지우시고 다른 인텐트를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토 프리뷰 체인지스는 선생님들이 챗봇을 만드시고 나서 아이들이 챗봇과 대화를 할 때 앞으로 수정할 부분들이 있겠죠. 아이들의 예상 발화를 우리가 입력을 했지만 그거 말고 다른 발화를 아이들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추가를 할 때 새롭게 수정하고 나서 계속 이 인테그레이션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여기를 체크를 해주면은 우리가 수정함과 동시에 챗봇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럼 이 모든 설정이 끝났으면은 가장 아래에 있는 테스트 있죠. 테스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든 챗봇을 마지막 단계, 연결하는 단계에서 디자인하는 창을 우리가 액션선 구글이라고 불러요. 액션선 구글을 보시면은 여기에 맨 위에 체인지 버전 아래에 서페이스가 있죠. 서페이스 누르면 폰, 스피커,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제 핸드폰으로 연결을 시킬 거기 때문에 폰에 클릭을 하는데 만약 AI 스피커에 연결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AI 스피커를 누르시면은 챗봇이 AI 스피커에 연결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AI 스피커에 연결하거나 폰에 연결할 때 새롭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왼쪽에 지금 7가지 아이콘이 있죠. 그 중에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이것을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클릭하는 거는 현재 기본적으로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핸드폰과 연결이 되는데요. 핸드폰과의 연결을 끊고 AI 스피커와 연결을 하고자 할 때 다시 AI 스피커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왼쪽 아래에 있는 스타트 테스팅이 있죠. 이 스타트 테스팅을 누르면은 AI 스피커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드폰과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폰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랭귀지는 당연히 아이들이 영어로 발화할 거기 때문에 많은 영어 언어들이 제공이 되지만 영어로 하겠습니다. 로케이션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냥 위치를 눌러주시면 현재의 위치가 나오는데 이게 굳이 지금 내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챗봇이 구동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설정이 됐으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타트 테스팅을 누르면은 이제 이것은 우리가 만든 챗봇 초안을 선택하는 건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나옵니다. 지금은 talk to let's play라는 명령어가 나왔죠. 이 명령어 또한 우리가 조정이 가능해요. 조정은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죠. 이 중에 세 번째 거 위에서 세 번째 마이크 부분을 누르시면 invocation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display name 있죠. 이 display name이 이 챗봇 명령어의 이름이 돼요. 그럼 저는 피터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 볼게요. 그리고 보이스도 바꿀 수 있는데 이제 여성의 목소리와 남성의 목소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피터니까 남성의 목소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세이브를 누르고요. 다시 맨 위에서 6번째에 있는 시뮬레이터를 누르면 아까의 그 창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명령어가 talk to Peter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최종적인 연결은 모두 끝난 겁니다. 이제 완성이 됐고 제가 제 핸드폰에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로 이 챗봇이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가 talk to Peter였죠. Here's what I... talk to Peter. Alright, getting the test version of 이런 식으로 Peter. 나오고요. Hello,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My name is Chu. Nice to meet you. Chu. Let's play tennis. Okay, I love it. Let's go out. When? How about 5? 5? Perfect. Let's meet at 5, Chu.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챗봇을 만들었고 그 만든 챗봇이 제 핸드폰에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와 연결이 돼서 시작부터 끝까지 아이들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또 엔터티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이름과 아이들의 발화에 담긴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해서 대답까지 할 수 있는 챗봇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해서 챗봇을 만드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